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시의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과 함께 사천시에 설립하는 우주항공 캠퍼스를 비롯해서 또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사천의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이 최근에 교육부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천시에 우주항공 캠퍼스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뭔지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 분야는 누가 보더라도 세계적인 첨단 분야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어디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우주항공청이 바로 경남 사천시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인재도 함께 키워나가고 관련 인재도 다양하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시 내에 우주항공 캠퍼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천시 입장에서도 지역에 대학 캠퍼스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또 반가운 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까지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요. 설립인가를 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건데요. 특히나 재정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본 캠퍼스라는 큰 부지를 사천시에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본 캠퍼스가 지어지기 직전에는 임시적으로 임시 캠퍼스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사천시에서 무료로 다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사천시의 공무원분들도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같이 서로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이때까지 설립 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경주했던 부분, 그리고 향후에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실 것이라 계속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도 사천시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대학생들을 보면 맨 먼저 들어가는 금액이 등록금, 그리고 생활하는 생활비,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자기가 정주할 수 있는 정주비가 되겠는데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등록금은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기숙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천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일부 생활비도 사천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요. 사천시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사천시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는 장기 연수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500만 원 가까운 상당히 가까운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천시도 모든 학생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올해 이제 2025학년도 15명의 신입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어떤 특성화 단과 대학을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주항공 캠퍼스에 우주항공공학부를 신설한 거고요. 지금은 입학 정원이 15명이지만 2026학년도 3월 입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명 정도의 입학생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첨단학과에 대한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성공이 되면 약 한 35명의 순정 인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일에 거기 또 신청해서 잘 안 된다면 하더라도 저희들은 인원을 증가시켜서 지속적으로 학부생은 4학년 전체로는 약 한 200명 수준의 학부생, 그리고 석사 박사를 다 합해서 한 200명 정도,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한 400명 정도의 우수 인력이 사천시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재가 지역사회에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학교 차원에서 아까 많은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등록금이나 연수, 기숙사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우주항공 캠퍼스 신설이 이제 앞으로 경상남도의 그런 우주항공 산업과 이 산학 협력에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텐데 우주항공 캠퍼스 신설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대학의 본연의 임무는 4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교육, 연구, 봉사, 산학 협력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분야에
사천시의 우주항공 캠퍼스가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학년도 3월 입학생의 경우에는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예. 특수학과 예를 들면 약대나 의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일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우수 인재가 오게 되게 교육을 잘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석사, 박사 진학 그리고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과 함께 같이 일해야 될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산학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우리 우주항공 캠퍼스가 서포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과 연구와 산학협력 부분에서 서라운딩으로 우주항공청을 지원하는 우주항공 산업을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국립창원대학교의 우주항공 캠퍼스가 기여를 크게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 우주항공 캠퍼스 신설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또 지역의 발전에까지 이바지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이번에는 글로컬 대학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총장님께서 지난해 8월쯤에 저희 이제 포커스 경남에 나와 주셔서 이제 글로컬 대학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로부터 한 6개월이 흘렀죠. 네. 학교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좀 설명드릴 수 있을런지 시간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 수준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컬 사업 선정과 함께 올해부터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500만 원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과기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으로 봐서는 약 한 10위권 내외 정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우수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6개월 안에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너지는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학 분야 그러니까 자연과학 분야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큰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램프 사업이라 하거든요. 그건 이제 글로벌 이제 뭐 등불 같은 그런 사업인데 거기는 그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열 몇 개의 대학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이번에 국립창원대학교가 선정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개 기계기술에 선정되는 예를 들면 대학으로서는 국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선정되는 그런 우리 창원대학교가 글로컬 사업에서의 기계 분야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논문지인 첨단 재료학회지에 저희가 뭐 표지 모델이 되는 그런 성과도 있듯이 이런 다양한 시너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대학은 초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초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캠퍼스나 주변의 교육시설을 예쁘게 꾸미거나 잘 만드는 것도 몇 개월 또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인 일은 뭐냐면 학교의 시스템을 고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니까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학층을 개정한다든지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열심히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중기적인 계획입니다. 그까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글로컬 사업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뭐냐 그러면 매우 우수한 교수님들 그리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매우 우수한 교육을 받아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서 자라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 초단기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초단기, 단기, 중기까지는 지금 현재 거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구 기능에 퀀텀 점프를 성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그대로 연구 기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먼저 2025학년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가스트라고 글로컬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3월에 개학을 하고 학생들도 들어오고 교수진들도 이제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거의
교수님들의 성진이나 진급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우수하게 하지 못하면 진급을 거의 할 수가 없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요. 예. 대신에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연구 기능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은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작업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연구 기능의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트 내에 이항융합학부와 공학융합학부 그리고 우주항공학부 스마트 제조 융합학부 단 다양한 첨단 기능 학부들을 두었는데요. 이번에 신입생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또 창원대는 방산과 원전 또 스마트 제조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산과 원전, 스마트 제조의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방산은 디펜스 D, 그리고 원전은 누클리어에서 N, 그리고 스마트 제조는 오토노머스 자율 제조에서 A입니다. 그래서 DNA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수소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은 DNA 플러스로 저희가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DNA의 특성을 가진 창원 산업 지역 내 대기업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글로컬 사업서를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직인을 찍어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계약학과를 속속 지금 현재 만들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학과라는 것은 입학과 동시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관련 대기업과 함께 기술연구센터라든지 공동기술연구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2025년 내에 속속 나타날 겁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이 정도의 계약학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굳이 수도권에 갈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수도권에 가지 않고 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DNA 분야에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창원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임 교원 아카데미가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신임 교원 아카데미에 지금은 이제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많은 교수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교원이 왔으면 빨리 수업부터 하고 학교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사용 좀 표현이 그렇나요? 어쨌든 이용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신임 교원이 오면 길게는 한 학기, 짧게는 약 한 3개월 정도 수업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법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그리고 행정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초, 중등 교육의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를 하다가 바로 교수법을 익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약을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경남 지역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고 경남 지역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충성도가 비교적 지역에 산 사람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다 일일이 방문을 했고 창원시청에도 방문을 했고 경상남도에도 방문을 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야구 게임도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농구 게임도 같이 보러 가고 하면서 지역 충성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세도 확인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는 당연히 최초이고 지금 어제도 제가 총장협의회 총장님들과 만났는데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처음에는 좀 반응이 안 좋았나 보네요. 그렇죠. 모든 일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잘 듣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취지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총장님께서 학생들과 이제 또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또 화제가 됐던데 시험 기간에 직접 간식을 나눠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총장 취임한 첫날에 제가 2월 26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날 취임하자마자 창원대학교의 환경관리원 분들과 첫 식사를 했습니다. 예. 학교가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총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물리적으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말고사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 임기 중에 기말고사 때는 항상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기말고사가 있고 겨울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또 여름은 여름 때 음식으로 겨울은 겨울에 음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창원대학교에 기부하신 뜻깊은 그런 기부금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뭐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음식이 소진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겨울 기말고사 이번에는 어떤 간식이 나왔나요? 이번에는 이제 오뎅을 주로 했는데요. 뭐 2번 먹는 학생도 있었고 네. 또 3번째 오는 학생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느냐 하니까 한 번만 더 달라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시험 기간 학생들에게 좀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컬 대학 선정 외에도 대형 국책 사업에 굉장히 많이 또 선정이 되면서 전국 국립대학 유일의 그랜드 슬램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총장님 취임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형 국책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잘 되는 어떤 비결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해야죠. 이제 사랑하는 거는 대학을 사랑하고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거는 그런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 특히나 뭐 총장은 눈빛에서 끝까지 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구성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특히나 보직 교수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직 교수님들도 끝까지 계획서를 만들거나 제출하거나 발표를 할 때 꼭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신념을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총장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의 강도와 그리고 반드시 된다라는 강한 믿음의 눈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추진하자. 그리고 국립창원대학교는 이때까지 대형 국책 사업을 많이 따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따오는 거는 모든 것은 처음이고 최초이고 뜻깊은 일일 수밖에 없으니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독려를 많이 하고요. 새벽 2시, 3시, 심지어는 아침 뭐 6시, 7시까지 같이 저도 집필 작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디자인을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찾는 대학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올해 국립창원대가 경남 4년제 대학의 정시 경쟁률 1위를 또 달성했다고요. 네. 뭐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4년제에서 1위뿐만 아니라 약대라든지 의대의 정원을 빼면 전국 단위의 국립대학에서는 거의 최상위 수준의 입시 정시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100만 도시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이지만 경상남도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으로 알고 보니 취업이 너무 잘 되고 알고 보니 많이 가르쳐주고 알고 보니 좋은 대학이라는 소문이 점점 더 퍼지면 이번에 정시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학력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다 같이 겪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국립창원대학교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이든 지역 대학이든 사실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학과 지역 사회가 좀 동반 성장을 잘 해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특수학문 예를 들면 뭐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첨단 과학기술 중에서도 기초학문 분야
그런데 이런 분야는 그 특성화 대학들이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DNA와 맞추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DNA, 특히 이 국립창원대학교 위치하고 있는 창업국가산업단지의 DNA는 대부분 이제 디펜스나 방산, 원전, 스마트 자율제조, 우주항공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국립창원대학교가 그 DNA를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제대로 하면 지역사회는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갈 수 있다. 그 작업을 저희들은 늦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또 대학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올해 상반기에 뭐 예정돼 있는 그런 특별한 행사랄까요? 뭐 있을까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방산 로드쇼도 저희가 이번에 5월 달에 외국에 있는 업체 기업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정부와 함께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아마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마련할 계획이고 뿐만 아니고 4월 달 초에 벚꽃이 질 때쯤 돼서 저희가 벚꽃 마라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창원대학교 축제가 조금 컸습니다. 작년에 이때 창원대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뉴스가 되었는데 가르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도 많이 만들 때 대학이 지역사회에 또 보탬이 되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포커스 경남 나와주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통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들어볼게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막상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가만히 서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죠. 그러나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약간은 불안하지만 한 발은 더 내디딜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총장으로서 구성원 전체, 대학 전체가 약간은 앞으로 기울여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조금은 저항이 있더라도 그런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